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엔터주 중에서 제가 그동안 언급드리지 않았던 종목이라서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CJ, CGV랑 CJ ENM 쪽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하는 방법 바뀌었다. 이제는 몇 번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홈에 오시면은 여기 관심 종목 무료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 주식 강의, 그리고 시황, 이슈랑 종목 관련된 섹터,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 있으니까 보세요. 그리고 질문사항은 요 위에 커뮤니티 있죠. 홈 동영상 재생물 커뮤니티,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첫 번째 게시물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게시물은 그냥 질문 마감해버렸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펼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쪽으로 옮겼는데 벌써 몇 분이 올려주셨네요. 분명히 이거 12시 다 돼서 올렸을 텐데 8시간 만에 1시간에 하나씩 올라온 느낌이네. 자, 쭉 내려보면은 이거 너무 많죠? 그래갖고 교체했습니다. 자, 지난 자주 뵙는 분인데 그 자, KCS 200201 200201님이시네요. 자, 지난번에 파라다이스 질문하신 분이네요. 네, 파라다이스 감사했습니다. 보유 종목 두 종목, CJ CGV랑 CJ ENM이랑 CJ 형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매수가 46,600원에 10% 보유 중이다. 그리고 이유는 분기 실적 향상과 독점적 점유율, 그리고 대작 개봉으로 2분기. 2분기에 재밌는 영화가 좀 개봉이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것 같아요. CJ ENM 207,000원에 분할 매수로 10%, 둘 다 10%씩이네. 비중은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둘 다 각각 초기 물량 정도. 그리고 한 20%, 이 CJ ENM까지는 한 30%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긴 하죠. 네, 이제 그 주가의 레벨이랑 앞으로 향후 이제 미래 전망성까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투자한 이유는 실적이 좋고 전망이 좋아서라고 하셨어요. 포트가 바이오 60%, IT 20%, 이 종목 20%라고 하셨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려드린 이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랑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비중 방법 이런 거 올려드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게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종목들, 이런 거 잘 포착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 쪽으로 해서 빠르게 옮겨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존에 있던 종목이 그래도 좋다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오는 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피곤하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은 종목이면은 보유, 아니면은 수평 이동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60%, 바이오 60%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IT 20% 들고 가야 되는 거고, 멘터주에 20% 가져갔다. 타당한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바이오가 조금 높긴 한데 타당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한 10% 정도 줄어들면 저라면은 경협주를 10% 정도는 가져갈 것 같은데, 보니까 테마주는 안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를 보나 바이오, IT, CJ 그룹 보니까 좀 더 좀 규모가 있는 기업 쪽을 많이 매매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경협주는 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걸 원하시면. 자, 그래요. CJ, CGV 같은 경우 46,000원이면 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 개파락하고 조금 더 기다리시지. 그러면은 며칠 전에 매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5월 달에 매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전 정도면은 개파락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좀 더 밀리는지 하방 경직이 나온지를 조금 기다렸다 매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요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분할 매수로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매수했는데 밀려서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단가 맞으면은 그렇다 칠게요. 왜냐면은 분할 매수를 하셨을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여기 했으면은 인정. 근데 만약에 개파락 나온 다음에 요 구간에서 매수하신 거라고 하면 조금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게 좋았을 수는 있다. 만약에 여기 5%, 여기 5% 분할로 매수하신 거다 하면 오케이. 제 기준에선 합격.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할로 매수하셨다면. 자, 이 종목도 평균 가격은 여기인데 이 가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매수한 가격은 시장에선 그렇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일단은 39,000원 이 구간을 회복해줘야 돼요. 39,000원 100원으로 되는데 요 구간을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그제에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여기를 회복해서 안착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39,000원. 여기만 회복하면은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거고 요 갭 메우는 구간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한 41,500원 사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39,000원 회복해서 안착만 하면 41,5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1,500원에서 절반을 매도하고 밀리면은 4만원 이하나 뭐 이런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던가. 그거는 이거를 좀 길게 보셨다라고 하면 2분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41,500원에 절반 5%만 매도를 한 다음에 요 4만원 이하를 주면은 다시 매수할 것 같아요. 5%를 재매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 요거를 올라타게 됐다라고 하면은 4만원 아래를 안 주고 올라타면 이 위에서 5%를 사도 41,500원 전후에서 위쪽에서 매도를 했다고 하면은 큰 손해가 아니잖아요. 크게 뭐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5%는 혹시나 그냥 치고 갈 경우를 대비해서 들고 가는 거고 저라면 그렇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46,0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41,500원만 가도 손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확인하고 가는 게 좀 나은 시장이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CJCGV 2분기에 맞아요. 뭐 기대되는 게 많이 있어요. 1분기도 극한 직업이 나온 거에 비해서는 사실 요거는 CJ ENM이네. CJCGV가 1분기에 극한 직업이 대박 났잖아요. 역대 2위. 역대 2위 맞죠? 역대 2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터키 법인 쪽이 좀 문제가 있어요. 터키 쪽이 이쪽이 좀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경제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터키 법인 쪽에 지금 1분기에 지금 그 상반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로컬 이제 영화 제작사 쪽 있죠. 로컬 제작사 쪽이랑 보면은 하반기에 하면 영화법이 개정돼서 요런 거를 이제 할인 구간이나 요런 부분을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경우로 합의가 가능해. 요게 맞겠네요. 할인에 대한 프로모션이 합의가 돼요. 그래서 영화 쪽을 하반기 쪽으로 하반기에서 하반기 이후 이쪽으로 영화 개봉을 자꾸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개봉할 영화가 없어요. 영화를 개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봉할 영화가 부족한 거야. 그렇게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터키 쪽에서. 극한 직업이 그렇게 대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요 리스크가 아마도 2분기까지도 이어지고 뭐 3분기 이렇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리스크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대작 영화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맞아요. 지금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 잘 순항하고 있죠. 순항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이번에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뭐 몇 명이 이렇게 계약이 해지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엔드게임이 되고 뭐 이제 다음 페이지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이제 차세대 영웅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뭐 스파이더맨이 주인공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엔드게임을 보러 갈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개봉한 이제 엊그제 개봉했나요? 악인전 개봉했죠. 악인전. 마동석 씨가 이제 마블리라고 이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마동석 씨가 이제 조폭 두목으로 나오는 그런 뭐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치광이 연쇄살인마가 이제 뭐 조폭 두목인데 조직폭력배 두목인데 거기를 뭐 이제 뭐 이렇게 칼로 찔러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정상적이지 않은 좀 형사분인데도 이제 악의 무리랑 손잡고 조폭 두목이랑 손잡고 연쇄살인마를 일단 잡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 하나 없이 악인만 가득하다 해서 악인전이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는 잘 안 보는데 간혹가다 한 번씩 보는 게 뭐 이슈텔러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철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철학 심리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가끔 이제 머리 비우려고 한 번씩 보는데 이분이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걸 봤는데 이게 바로 박스 오피스 1위로 올라갔습니다. 역시 마동석 씨의 파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진들이 다 워낙 좋으니까 이쪽.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를 모으는 게 저 엔드게임이 지난 다음에 스파이더맨이 주인공이 되느냐라고 얘기 모으는 게 이제 스파이더맨 차기작이 나오죠. 파프롬 홈이라고 해서
스파이더맨이 나오고, 그리고 뭐 기생충이라는 이게 봉준호 감독님 작품이었나? 그럴 거예요. 제가 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 봉준호 감독님 이 그 감독님부터가 이제 남다르신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뭐 알라딘 뭐 이런 게 개봉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박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 알라딘이 대박이 난다 요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뭐 대작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고 요건 넘어가고, 엑스맨 시리즈 엑스맨 시리즈 제 기억으로는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엑스맨 시리즈도 이렇게 대작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업은 화려해요. 그리고 원래 여름 되면은 공포 영화부터 시작해서 그 대작들이 막 개봉을 하죠. 그러니까 2분기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있어요. 계속 여름까지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 지나면 추석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소강 상태 나오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기준으로 또 나오고 설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뭐 대작 영화들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터키 쪽에 그 법인 쪽이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뭐 차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갭 메우는 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갭을 메우게 된다면은 절반 매도, 그리고 밀리면은 4만 원 이하에서 재매수, 혹은 돌파하면 재매수,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CJ ENM, CJ ENM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해요. 꾸준해요. 이쪽은 이제 기획사로서도 그렇고 방송국으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매출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실적을 보여드렸었는데, 작은 종목들은 실적이나 이런 거에 뭐 크게 구애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적을 무조건적으로 보여드리진 않는데, 대기업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을 꼭 확인을 하세요.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자, 매출액이 2016년, 2017년 뭐 약간 늘었어요. 약간. 그리고 2018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2조 2,600억에서 3조 4천, 이거는 50%가 훨씬 넘어가는 성장률을 보였죠. 올해도 큰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2016년, 2017년까지 매출액은 한 500억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514억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올랐죠. 영업이익이 거의 450억 이상 올랐죠. 그리고 이제 2017년, 2018년까지 또 200억 이상 올랐고, 이익금이 좀 줄었네요. 그 매출액이 좀 큰 거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제 판관비라던가 뭐 이런 그 마케팅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거겠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늡니다. 매출액과 예상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J에는 올해는 창창하겠구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좋고 전망이 좋다? 네, 전망이 좋죠. 이쪽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로 프로듀스죠. 프로듀스 뭐 X 해가지고 뭐 101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예전에 IOI 나왔었고, 그 다음에 워너원 나왔어. 다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너무 일본 쪽이랑 해서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아이즈원 잘 나가고 있고, 이 친구들은 일본에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기획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 활동도 만약 일본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을 좀 보시는 게 낫습니다. 뭐 아이오아이나 워너원은 뭐 워낙 대박 났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방탄소년단보다 워너원이 더 잘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니까 어디가 잘 나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당연히 워너원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잘 됐는데 이거 또 하죠. 근데 이게 그냥 또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IOI가 그 뭐 8개월인가 그 1년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알기로 기간이. 그리고 워너원이 1년 6개월인가 그래요. 아이즈원이 2년이 좀 넘나? 뭐 이렇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이즈원은 2년이 좀 넘나 그렇게 알고 있고, 이번에 하는 프로듀스 같은 경우는 5월인가 이번에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그룹 활동으로 거의 한 2년 반 하고 개인 활동도 2년 반, 거의 5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다니진 않아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획사 쪽으로도 좀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프로듀스나 이쪽으로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빌리프랩이라고 있습니다. 빌리프랩이라고, 이게 CJ E&M이 52%인가 되고요. 보유 비율이 52%가 되고, 빅히트 있죠.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가 48%가 될 거예요. 여기 지분이. 그래서 빌리프랩이라는 기획사를 만들어서, 뭐 기획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요거 레이블이라고 해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확한 용어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예.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합작 기획사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0년에 글로벌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뭐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서도 좀 기대감을 뭐 모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 2020년에 아이돌 그룹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년까지도 기대감을 모르면서 언젠가는 이게 한 70억 정도 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쪽으로 해서도 뭐 기대감은 있다. 요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탄소년단을 이제 프로듀싱한 이제 방시혁 씨 있죠. 방시혁 대표,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가 총괄 프로듀스를 맡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요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밀렸죠. 여기 주가 밀린 것보다 여기에 거래량이 붙은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여기 1차적인 요 그 20만 5천 원 구간이라도 좀 회복을 빠르게 해줘야 되고, 뭐 19만 원 아래 뭐 이 구간에서는 뭐 감사한 구간이죠. 사실은 기업 자체가 실적이 저렇게 좋아지는데 그냥 길게 묻어두실 분들 같은 경우는 CJ E&M도 한 10% 정도에서 20% 정도는 그냥 묻어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실적만 보면은 한 30%까지도 가능한데 뭐 이거는 다른 쪽 바이오나 이제 IT 쪽에 양보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 20% 정도, 20%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터주에 나는 좀 더 싣고 싶다 하시면 30%까지도 가능한데, 그냥 제 기준에서는 20%까지예요. 20% 정도는 충분히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지금 구간이면은 가격적으로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20만 7천 원인가 그랬죠 아까. 분할 매수로 20만 7천 원 위에서 사신 다음에 밑에서 이제 뭐 분할 매수로 하신 건지 물타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면은 이제 물타기보다는 분할 매수라고 보는 게 맞죠. 비중이 적으니까. 요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일단은 20만 5천 원까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맞고 밀렸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1선 이렇게 내려올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20만 5천 원 혹은 20만 5천 원 아래쪽에서 한 번 정도는 맞고 20만 아래로 다시 한번 밀렸다가 다중바닥을 만들던 이중바닥을 만들던 하다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힘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게 중요해. 21만 원을 넘어가줘야 돼. 이거는 21만 원을 넘어가줘야지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안착해줘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구간이 매물대가 이렇게 쌓아놓은 구간이라서 요 앞에 거는 괜찮아. 요거는 괜찮은데요. 요게 문제. 요 잠대 음봉 있잖아요. 요게 문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가 돼요. 여기만 넘어가 주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위에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저항선이 있는데 그 정도는 실적으로 이제 뚫어내고 천천히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나리오 그린 거예요. 그렇게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기업 자체가 워낙 실적이 좋고 내년까지도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착착착착 맞아떨어져 가면은 빌리프랩에서 정말로 2020년에 데뷔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방시혁이 그룹을 또 낸다고? 방시혁 프로듀서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 2020년쯤 가면은 얘네 데뷔시키려고 그랬는데 조금 미뤄질 것 같아. 2021년 이러면은 거기서 한번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 그것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항상 계획된 게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도 주식 매수했는데 오를 줄 알았는데 계획대로 오르지 않고 밀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미중 무역 협상 될 줄 알았는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합의 잘 안 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듀스나 이런 쪽은 그냥 지금 검증돼 있는 거예요. 검증돼 있는 거니까 그쪽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류의 그 오디션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룹을 만든 거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공을 못하면은 뭔가 이 기획이 이제 사람들이 실증이 났거나 뭐 이런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른 게 뭐 색다른 걸 못 느낀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획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잘 돼왔고, 그러니까 마니아층이 워낙 두터우니까 될 수밖에 없는데, 빌리프랩 같은 경우는 아이돌 그룹 데뷔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기대감은 모으니까 기대감 있을 때까지는 보시고 혹시나 이 친구들이 데뷔가 잘 진행되는지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터주 중에서 제가 저쪽 자꾸 그 드라마나 이런 제작사 쪽으로만 많이 말씀드렸는데 CJ ENM 좋아요. CGV보다는 전 CJ ENM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줄잖아요. CGV는 지금보다는 사실 영화는 좋은데 저런 터키 같은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오히려 CJ ENM이 나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거는 있죠. 물론 CJ ENM도 지금 뭐 1엔 시위하고 하는 게 있어요. 시위하고 뭐 이렇게 뭐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너무 과도하게 일을 시켰나 뭐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이즈는 있지만 그게 기업의 실적에 뭐 막대한 타격을 주고 그러지만 않는다면은 차라리 CJ ENM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요건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좌측 하단에 있는 요 좋아요 표시 눌러주시고요.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야지 이 영상이 만족스럽구나 라고 제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 댓글 좋아요도 조금 적긴 한데 이거보단 댓글이 심각하니까 워낙 없어갖고 거의 최하점을 받았어요. 제가 만족도가 최악이구나 이렇게 지금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봐요.